네, 권성동 그 의원이 강릉 아닙니까? 제가 어제 강릉 갔다 왔습니다. 강릉 갔다 왔더니 아마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강릉을 갔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그 이어지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또 저희 조국신당이 어디를 갈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전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기획하고 윤석열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출마한 곳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해 보았더니 바로 말씀하셨던 강릉의 권성동 후보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보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 자랑하는 분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자랑하는 분이었고, 그 후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당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과 무책임함과 무지함에 대해서 지긋지긋한데, 그에 책임지고 불출마하기는커녕 지금 나와서 또 출마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강릉 어제 갔다 왔고요. 갔다 왔더니 강릉에서 웬일로 정말 강릉에서 정치적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정말 많은 분이 모이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랬더니 지금 그 권성동 의원께서 저를 보고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극단주의.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람이 누구냐? 첫째,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책임이 없거나, 극단적으로 무책임하거나, 극단적으로 무능하거나 무지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파 한 단이 얼마입니까? 375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극단적으로 무지한 거죠. 그런 사람이 극단주의자입니다. 두 번째,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자신의 생모와 함께 23억의 수익을 얻은, 극단적 수익을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두 분이 극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장모가 극단적인 그 주가 조작 수익인 23억을 얻었는데, 국회가 법과 공정과 상식에 따라 처벌하자고 특검법을 통과했는데 대통령 거부권을 오남용해서 거부권을 날리는 극단적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명 더 말하겠습니다. 저희 후보 중에, 조국신당 후보 중에 박은정 후보 아시죠? 네! 박은정 후보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비리에 대해서 감찰을 하다가 감찰을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는데 그분 대구 경북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통상 말하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보수적인 가치를 살던 분입니다. 근데 자신이 감찰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제점을 감찰을 했더니 수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박은정 당시 검사 보고 휴대전화 내놔라 그래서 박은정 검사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자신의 비밀번호를 풀고 윤석열 검찰에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란 얘기 들어보셨죠? 네! 고발 사주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가 문제의 고발장 초안을 정치권에 제출하기 하루 전에 손준성 검사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검사 사이의 카톡방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60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60장의 사진을. 그래서 공수처가 이 고발 사주 사건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공모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24 더하기 알파 몇 개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4자리 설정한 분 있습니까? 자기의 휴대전화 번호의 비밀번호를 24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는 극단적 행위를 한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보고 극단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 어불성설이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4자리 플러스 알파로 설정한 사람이 휴대전화 번호를 스스로 푼 우리 박은정 후보에게 극단주의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